나와 내 가족의 건강하고 유익한 생활을 위한 건강의 선택, 건강 매거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 매거진 진행을 맡은 손유빈입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대표적인 난치성, 만성, 그리고 재발 질환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국민 피부병이라고 불리는 아토피에 대해서 어떻게 또 치료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지 치료법을 하나하나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V는 물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다가 좀 놓치신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또 되돌려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유튜브에 건강엔 한경 검색을 하시면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생방송 중에는 원장님과 1:1 건강 상담이 가능합니다. 02-6677-0012번 활짝 열려 있는데 이 아토피와 관련된 고민, 궁금증 아마 많이들 갖고 계실 거예요. 이 방송 중에 나 이 부분 좀 궁금한데 혹시 이 부분 언제 좀 풀어주실까라고 기다리시기보다는 궁금한 내용은 바로바로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건강 매거진 출발을 해볼 텐데요. 오늘의 건강 닥터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우리 가족의 피부 건강 지킴이 서효석 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번 여름이 굉장히 덥다고 하잖아요. 무더위도 일찍 찾아왔고 폭염도 예상되는 데다가 다음 주에는 또 장마까지 찾아오는데 이럴 때 또 아토피나 피부 질환 환자분들 더 힘드시죠? 여름철이 되면 통상 다른 철에 비해서 더 가렵습니다. 그 몸 안에 있는 그 아토피의 노폐물이나 독성 물질들이 이 피부 밖으로 나오기가 쉬운 계절이 바로 여름이라 사실은 나오는 것이 나쁜 건 아니고 오히려 좋은 건데 환자는 괴롭죠. 이 가려움증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표피에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아토피의 쓰레기가 나오면서 자극을 해서 가려운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여름철을 지나고 나면 조금 더 호전이 있는 건데 여름철 동안은 더 심해진 듯 느끼죠. 오히려 완화가 될 수 있지만 환자들은 더 가려움증을 느낄 수 있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아토피를 어떤 개념으로 좀 분석을 하는지 정의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는 뭘까요? 이제 피부 밑에 쓰레기가 쌓이는 병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피부 밑에 쓰레기가 없으면 아주 건강한 피부, 편안한 피부인데 피부 밑에 쓰레기가 잘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기 시작하면 이제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이제 옛날에는 태열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이들도 태열이 있다고 하잖아요. 유아 아이들. 태열이란 말 자체가 태아 할 때 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들이 그 엄마 뱃속에서 막 나와가지고 긋기 시작하면 가장 전형적인 태열이라 말할 수 있죠. 그렇군요. 다음 장에 이제 원인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원인도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 아토피의 원인은 피부가 쓰레기를 버리지 못해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는 피부가 쓰레기를 잘 버리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피부 밑에 쌓여있는 그걸 뿜어내는데 이 쓰레기가 두 종류예요. 하나는 물에 녹는 쓰레기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기름에 녹는 쓰레기인데 땅구멍으로는 물에 녹는 쓰레기, 털구멍으로는 기름에 녹는 쓰레기 이렇게 각각 구분돼서 나가는 거죠. 그건 이제 한의학에서는 폐주피모라는 말로써 동의보감은 설명하는데 이제 현대의 과학계에서는 인체의 호흡 충량을 100이라고 할 때 95를 폐가 숨쉬고 나머지 5를 피부가 숨쉰다.
그래서 이제 폐는 큰 호흡기, 피부는 작은 호흡기 그렇게 이해하시면 폐죽 피모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이제 개념을 봤을 때 이 폐가 크게 숨을 쉬고 우리 피부들도 소화기의 작은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토피다 하면 어린 아이들부터 뭐 성인에 이르기까지 너무너무 가려운 게 좀 대표적인 증상이죠. 네, 증상이 어떤가요? 우선 가렵고 건조하다죠. 크게 둘로 표현을 하면 네. 가려워서 막 빡빡 긁어대고 네. 그리고 이제 건조하기 때문에 이제 발진도 생기고 발진, 진물, 뭐 부스럼지, 그리고 이제 자꾸 긁으면 악어 가죽처럼 굳어가가지고 그걸 태선화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각질, 습진 등등의 이제 피부병 총칭해서 아토피라 합니다. 이걸 치료하지 않으면은 더 발전이 되는 거죠? 합병증 같은 게 생기는 걸까요? 계속해서 악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예. 어떤 합병증들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이제 알레르기 시리스이기도 한데 편도선염, 비염, 천시, 두통, 오한발열은 편도선염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그다음에 이제 변비나 소화불량까지도 여기에서 찾아오는. 그리고 이제 아토피가 있다 보면 본인이 불안감이 심화되기 때문에 이제 정서불안이나 또 이제 얼굴이 흉하니까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고 기피하는 특히나 이제 스테로이드를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내성이 생겨서 효과 자체가 또 사라져요. 처음에는 아주 백설공주 탄생하듯이 멋진 효과가 있어서 썼는데 바로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화될수록 이제 효과는 떨어지고 이제 오히려 심한 악화를 초래하죠. 네, 저 아토피라고 하면 그냥 이제 가려움증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아토피 합병증이 굉장히 좀 다양한 부분에서 지금 발생을 한다라고 좀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가려움증, 아토피 이런 피부 질환은 아주 어린 아이부터 또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또 연령층이 좀 겪고 있는 만큼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내 피부 질환도 좀 치료를 해볼 수 있을까라는 좀 궁금증들이 생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방송으로 한 시간과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만 원장님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상담을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 02-6677-0012번 활짝 열려 있고요. 전화를 주시면 서효석 원장님께서 직접 상담을 해주시니까 궁금한 점이 생기실 때 편안하게 전화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토피 환자 중에 그 좀 절반을 차지하는 비중을 봤더니 참 안타깝게도 어린이 그리고 이제 한창 좀 커나가고 공부에 집중을 해야 하는 또 청소년이 좀 차지를 하고 있네요. 예, 요새는 이제 성인 아토피가 많이 늘어서 성인 아토피도 만만치 않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옛날에 태열이야 지발로 땅 밟으면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는데 이제 그 각종 약물이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각종 약물이 투여되기 때문에 항생제, 소염제, 진통제, 진정제, 특히 스테로이드 그러면서 아토피의 유병률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30, 40대가 크게 늘어났고 70년대에 비해서는 무려 3배 이상 증가가 했다고. 그렇습니다. 예. 옛날에 그 서울시장 선거 때,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분들의 공약 중에 중고등학교 학생의 3분의 1이 다 아토피를 앓고 있다. 이런 이제 공약을 제가 깊이 있게 본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 원장님께서 스테로이드가 처음에 반짝 좋고 그 이후에는 이제 치료 효과가 좀 더뎌지더라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를 좀 오남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걸까요? 오남용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적당치 않고 스테로이드는 안 돼요. 좀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저는 9년 전에 이미 9년 전, 저건 11월입니다. 9년 전 11월에 세계 제1의 신문 뉴욕타임스에다가 비싼 돈을 들여서 홍보를 했어요. 직접 기고를 하신 글이? 제가 광고한 겁니다. 돈 내고. 그 이유는 약 발라고 한 거 전혀 아니고 세계의 아토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악화를 막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아웃 이제 추방하라. 그리고 하나 더 이 밑에는 좀 잘렸는데 주사기 스톱 주사 맞지 말라. 그걸 제가 이미 9년 전에 그
세계 제일의 신문 뉴욕사입니다. 비싼 돈 들여서 제가 홍보한 겁니다. 이게 이제 또 아무래도 건강을 또 주관하시는 또 원장님이다 보니까 이런 약물을 이제 너무 오남용하기보다는 우리의 좀 자연 치유라던가 아니면 다른 부분들 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보자라는 좀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피부 질환들을 우리가 속에서 지금 치료를 해볼 수 있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효석 원장과 함께 가려움과의 전쟁 아토피라는 주제로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 보시다가 사실 지금 방송을 보시는데도 가려우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고 뭐 열이 오르면은 또 더 가려워지니까 여름철에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아직 병원에 가보시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뭐 로션 등을 바르고 연고 등을 바르면서 지금 조금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치료 계획을 잡아보시면 도움을 받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서울적 02-6677-0012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이제 피부가 뭐 이제 방금 전에 말씀을 주신 것처럼 폐 같은 경우가 이제 큰 호흡기고 또 우리가 이 피부들도 작은 호흡기다라고 하셨는데 피부가 숨을 쉰다라는 표현이겠네요. 우리가 이제 임상에서 꾸준히 관찰해 보면 비염, 천식, 아토피가 하나로 움직이고 있어요. 비염, 천식이 무엇입니까? 코 기관지죠. 네. 그 중심에 폐가 있죠. 근데 비염과 천식이 사라졌는데 뜻밖의 아토피도 사라진다. 그 결론은 호흡기 질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아토피 또한. 네. 그러면 폐는 큰 호흡기, 피부는 작은 호흡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로 다 이어져 있는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이 아토피 치료의 핵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땀구멍이 핵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조금 나눠지는 걸까요? 땀구멍보다 진짜 핵심은 털구멍이죠. 털구멍. 땀구멍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털구멍은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발이 나오는 구멍이네요. 그러니까 사람의 피부에는 두 개의 구멍이 있어요. 땀 나온다, 물 나온다. 땀구멍으로는 물이 나와요. 네. 그런데 그 물 속에는 쓰레기가 녹아 나와요. 물에 녹는 쓰레기, 수용성 노폐물은 땀구멍으로 버리고 털구멍으로는 기름이 흘러나와요. 기름에 녹는 쓰레기, 지용성 노폐물은 이제 털구멍으로. 이건 대학 입시에 나온 문제예요. 지용성 노폐물 이거 외두셔야 돼요. 네. 대학 입시는 이미 봤습니다만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 지금 털구멍이 있고 땀구멍이 있는데 땀구멍은 좀 물에 녹는 쓰레기들을 배출해야 되고 털구멍으로는 이제 또 오일에 녹는 지용성 쓰레기들을 배출해야 된다. 분리수거하는 거예요. 분리수거를. 아파트는 거기서 배웠어요. 분리수거. 알겠습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우리 몸의 쓰레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털구멍, 땀구멍으로 잘 버려야지 이 아토피나 피부 질환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어떻게 조금 치료를 하는 건지 그 치유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은 이 상식선에서 모든 아토피 환자들은 다 땀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땀구멍을 열어야 돼요. 이 땀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는 건 상체의 일부에서만 많이 나오는 거고 특히나 하체에서는 전혀 땀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전신의 땀구멍을 여는 것이 우선 치료의 기본입니다. 전신에 땀구멍을 할 수 있죠. 온천에 간다, 사우나에 간다, 찜질방에 간다. 그런 것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당연히 해야 합니다. 기본으로. 오히려 환자들은 그런 사우나를 한다든지 하면 갑자기 심해지기 때문에 열이 올라서 힘들어지니까. 오히려 기피하죠. 절대로 땀을 흘리지 않으려고 하고 그건 당장의 불편을 피하는 어리석은 일이고 이제 정면으로 맞서야 돼요. 우리는 땀구멍을 열어 쓰레기를 버려야 한다는 치료의 원리를 인식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털구멍을 여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털구멍을 열려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폐는 큰 호흡기. 폐가 좋아지면 이제 피부의 호흡 또한 좋아지고 이때 자연스럽게 털구멍이 열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땀구멍을 여는 데는 우리가 이제 뭐 평소에 운동을 하거나 사우나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 결국에는 폐를 조금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늘 모든 치료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좀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어떤 치료든지 그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는 데는 또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는 점도 명심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서효석 원장님과 함께 그 아토피 어떻게 조금 해결해 볼 수 있을까라는 방법
방법을 저희가 함께 찾고 있는데 사실 여름에는 더 덥고 그리고 아토피가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지 또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좀 더 집중하시면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실 때는 저에게 전화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전화는 생방송 중에만 가능한 점도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적 02-6677-0012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의 또 실시간 상담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고민들이 있으신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민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자, 50대 시청자분이신데 평소에 괜찮다가 땀을 흘리거나 술을 마시면 그때 아토피가 심하게 올라옵니다라고 하셨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평소에는 괜찮다가 술을 마시거나 뭐 이런 경우에만 올라온다. 이제 그 땀이 나면서 땅구멍이 열리게 되죠. 그러면서 숨어 있었던 아토피의 쓰레기가 이제 표피로 표출을 하면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음주를 하는 거는 어쨌든 좀 안 좋은 건가요?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당연히.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 그 온천이나 또는 사우나에 가서 제대로 땀을 빼는 것은 오히려 좋은데 음주로서 열을 올리는 건 좋지 않다. 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열을 올려서 우리 몸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라. 건강한 쪽으로. 이제 음주는 좀 좋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다음 또 시청자분의 고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다음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대 시청자분이신데 여름만 되면 오금이나 팔이 접힌 부분들, 뭐 이렇게 이제 접혀지는 부분들이 너무 가렵고 진물까지 난다라고 하셨어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조금 심한 경우일 것 같은데 어떻게 조금 치료를 해봐야 될까요? 아토피 증상이신 건가요? 아토피 환자의 이 최초의 그 다가오는 모습이 이 팔다리 접히는 부분, 그러니까 오금이나 이 팔, 이 접히는 부분이 이제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아주 공통적인 모습이죠. 아토피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예. 그래서 이제 긁으면은 약간 피도 나고 딱지도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스테로이드를 계속 투입을 하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심각해지죠. 더 심해질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청자분의 또 사연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네, 이어서 이제 30대 시청자분의 고민이신데 어렸을 때는 아토피가 없었는데 성인이 돼서 갑자기 생길 수 있나요?라고 하셨어요. 아토피라고 하면은 이제 저는 약간 유전적인 그런 질환도 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렸을 때 없다가 성인이 돼서 갑자기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물론이죠. 모든 병이 가족력이 우선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가족력에 불구하고 이제 고칠 수 있다면 뭐 큰 걱정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피 밑에 쓰레기가 쌓여서 아토피가 된다라는 이 치료의 원리만 확실하게 깨달으시면 고쳐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원장님께 이렇게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치료 원리는 좀 간단하네요. 우리 몸에 있는 이 쓰레기라고 불리는 독소들을 잘 버리면 된다. 집에서도 쓰레기 잘 버리면 정리가 잘 되듯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이제 아토피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면서 아토피 피부 질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어떻게 좀 치료 방법을 잡을 수 있는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중에만 전화 상담이 가능하고요. 원장님께서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니까 편안하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화상으로 그리고 또 문자상으로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전문의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아토피가 100만 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뭐 현대인의 질환이라고도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서효석 원장님과 함께 이 아토피의 치료 방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폐에 대해서 강조를 좀 하셨는데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피부를 건강하게 하려면 폐를 건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앵커께서 100만 명에 놀라셨는데 네. 일본은 1000만 명이라 합니다. 그래서 아예 1000만 명의 아토피 환자들이 이렇게 아토피 투어라는 것을 다녀서 아토피 투어가 일종의 산업의 일종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1000만 명이 되기 전에 빨리 이제 폐 기능을 좀 강화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좀 건강한 폐를 가질 수 있을까요? 폐를 청소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숨을 쉬는데 이 숨 쉬는 도중에 누구나 할 것 없이 흑인이나 백인이나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폐가 더러워져요. 매달 매년. 그런데 폐 청소를 하겠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청소를 하게 되면 이제 폐활량이 늘고 폐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이때 찾아오는 4가지의 변화가 있어요. 몸이 가볍고 피곤하지 않다. 얼굴색이 밝아진다. 산에 올라보니 숨차지 않다. 또는 앞으로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이제 이런 그 세월이 조금 더 지나가면 체질 자체가 바뀌어서 네. 비염, 천식, 아토피 모두가 사라지는 이제 알러지 체질이 정상 체질로 바뀌는 모습까지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요. 그게 폐가 청소되는 모습이다. 제일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편도선의 건강입니다. 보통은 2달입니다. 2달 후, 폐 청소 2달 후 편도선이 건강을 되찾는다.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폐렴은 없다, 독감은 없다, 열나지 않는다가 따라오고 이때부터 이제 비염, 천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이 아토피입니다. 네. 어느새 털구멍은 열려 있다. 나는 환자 본인은 열심히 땀을 흘려 털구멍, 땅구멍이 활짝 열리면 그때부터 이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뿜어내야 낫는다. 이때 일시적으로 심해져요. 놀라지 마세요. 부작용 아니다. 악화되는 것 아니다. 잘 치료되는 모습이다. 이 원리만 깨달으면 네. 누구나 아토피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폐 기능이 강화가 된다고 하면 우선 우리 신체가 가볍고 좀 이렇게 뭐 피곤이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데다가 피부가 또 건강해지는데 한 2달 정도 지나면 이제 호흡기가 건강해진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 이제 폐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 말고 아토피에 또 그 치료에 좀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연고 바르지 않는다, 주사 맞지 않는다. 왜? 효과 있어요. 반짝 효과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더 악화되는 거예요. 효과 있는 모든 약은 스테로이드 때문이다. 효과 있는. 따라서 이제 스테로이드를 더 이상 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대로 두어라가 핵심입니다. 네. 약 바르지 말고 그대로 두고 이때 땀을 흘려야 합니다. 네. 땀을 흘리면 이제 일시적으로 가렵고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 그 다음 차례는 이제 쓰레기가 줄어들면서 네. 이제 사라져 나가게 됩니다. 땀을 흘리려면은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지금 찜질방, 사우나, 반신욕이 올라와 있네요. 뜨거운 물로 목욕을 자주 한다. 네. 뭐 방법은 많죠. 또는 저기 그 반신욕기 사다가 네.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2번째는 촉촉한 보습제를 발라라라고 되어 있는데 수분 섭취도 또 그렇죠. 중요한 그러니까 건가요? 연고를 바르지 말고 연고 속에는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으니까 화장품 속에는 스테로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에서 나온 보습제를 쓰면 좋습니다. 환자는 불안하니까 뭔가를 해줘야 하잖아요. 거기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면 네. 만족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3번째로 보니까 아까도 이제 음주가 한번 나왔었는데 스트레스를 피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이제 아무래도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아토피랑 관련이 있나 보네요. 당연하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털구멍이 닫혀요. 제일 간단한 예가 여드름입니다. 여드름은 일종의 그 사춘기 때 많이 찾아오잖아요. 네. 사춘기 때 이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해요. 사춘기 때는. 이 스트레스가 또 이성에 공부가 대한. 아니라 이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폐에 열이 쌓여요. 화나.
나는 데이트를 신청했는데 거절한다면 화나. 예. 그러면 네. 이제 이 폐에 가서 열이 쌓여요. 열이 쌓이면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이름은 코티솔. 이 코티솔의 이제 농도가 높아질 때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이때 아토피도 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지금 먹는 거랑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합성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고, 뭐 인스턴트 식품이라던가 탄산이라던가 뭐 튀긴 음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식습관이 이렇게 영향을 좀 크게 미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이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고 여하튼 피하는 건 좋습니다. 네. 많이 먹는 것보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땀을 흘리는 거. 예. 그리고 이제 폐를 건강하게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숨을 헐떡이며 산에 오른다 이런 것도 간단하지만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지금 등산을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유산소 운동을 어느 정도나 좀 꾸준히 하면서 이 심폐 기능을 강화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느 정도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하튼 성인 아토피의 경우는 뭐 10,000보 내지 15,000보 이런 정도를 권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폐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서 아토피를 생활 속에서 또 어떻게 관리를 해볼 수 있는지 원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고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던지 모두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효석 원장과 함께 가려움과의 전쟁, 아토피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병원에 지금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은 지금 접히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 물집이 올라오거나 좀 가려워서 나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 보더라도 이 아토피가 사실 하루아침에 뭐 해결이 되고 이런 질환이 아니라 계속 좀 재발을 하기 때문에 그 피부 질환에 대해서 좀 고질적인 문제를 좀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 좀 상담을 신청을 하셔서 어떻게 이 치료 방법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한번 전화를 남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적 02-6677-0012번 활짝 열려 있고요. 그리고 내가 목소리 나가는 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적절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사례와 함께 좀 아토피 치료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원장님 어떤 사례가 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분은 여자분인데요. 제가 치료했던 수많은 분들 중에서도 첫째, 둘째가는 아주 인상적인 악화 사례죠. 굉장한 미인이었었는데 여드름 몇 개 때문에 친구랑 같이 모 의료원에 다녔어요. 네. 그때만 해도 스테로이드 치료가 굉장히 꽤 비쌌어요. 그래서 이분은 돈이 있으니까 계속 치료를 받았고 친구는 한두 번 하다가 못하고 포기했고 네. 근데 이분은 이제 그때 반짝반짝 좋아지니까 그 맛에 취해서 계속 가다 드디어 이제 중독 상태에 이르렀어요. 중독에 이르면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뭐 이런 아주 최악의 합병증이죠. 최악의 합병증입니다. 거기까지 간분해요. 그러다 보니까 30대 후반이시면 굉장히 젊으신데. 아주 젊은. 예. 그런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는 10,000원 버스가 있었고 10,000원 지하철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만 타고 내려도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피부가 종이처럼 얇아지고 혈관이 툭툭 다 튀어나와가지고 그 약한 혈관이 조금만 마찰을 해도 어디 푹 찍거나 하면 뭐 그대로 멍투성이가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사정없이 가렸기 때문에 긁어요. 긁으면 부풀어 올라요. 그 부풀어 오른 그 자리는 파다리래요. 파다리가 딱딱하게 그렇게 해서 남으니까 결국 그 모습은 너무도 처참해서 눈으로 볼 수조차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의 어머니가 미국에 사는데 미국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주님 어찌해서 저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십니까? 너무 처참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던 분인데 마침 이분의 동생이 우연하게 한밤중에 내가 아토피 강연하는 걸 봤대요. 강연을 또 보시고. 예, 그래서 그 밤중에 전화를 해서 언니 병 고쳐줄 분 찾았어 해서 다음 날 나한테 왔던 거예요. 네. 근데 한 8개월 만에 이제 사람의 모습을 찾았어요. 한 8개월 만에. 예. 그리고 이제 치료가 끝난 것은 한 4년으로 기억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완전한 다시 피부 미인의 미인이 모습으로. 됐죠.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인데 이분 이제 이 이후에 치료 사례 이제 어떻게 좀 변화가 되셨는지 치료 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더 이상 뭐 진물이 네. 흐르거나 뭐 딱딱한 덩어리가 돋아는 일이 없었고 네. 그 뒤에 한 3년 지나서 이제 새살이 완벽하게 돋아나서 깨끗한 피부를 찾아서 제2의 인생을 산다는 글을 저한테 올렸고 그때 우리 홈페이지에 그 조회수가 15,000이 넘었어요. 예, 우리 작은 그 한의원 홈페이지에. 네. 예, 아주 인상에 남는 환자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피부가 또 그렇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합병증이 오셔가지고 뭐 버스에서 부딪히기만 해도 이제 멍이 들고 가렵고 하셨으면은 일상생활이 굉장히 좀 힘드셨던 그런 사례였을 것 같은데 이제 치료 후에 이렇게 좀 좋아진 모습을 사례로 이제 한번 살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례와 함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떤 치료든지 이제 나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점도 명심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서윤석 원장님과 함께 이 땀나는 여름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장마철 습하죠. 또 습하다 보면 더 가렵고 힘드실 텐데 이 아토피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있을지 저희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는 원장님과 직접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서울역 02-6677-001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 목소리가 나가는 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이제 문자 상담을 통해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례자는 10대 남학생인 것 같아요. 또 굉장히 어린데 이 친구는 어땠을까요? 좀 상태가. 이 새집 증후군의 아마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를 해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사진 보니까 굉장히 아파 보이네요. 예. 새집으로 아까 그 말씀드린 한테는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여기 또한 엄마의 가슴을 많이 아프게 했죠. 그렇죠. 새집에 와가지고 이제 아토피가 생긴 거예요. 3세 이사를 가서. 3살 때.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번져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못 모르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장기간 발랐어요. 네. 그러면서 피부는 이제 날이 갈수록 악화돼가지고 저를 찾았는데 뭐 성공적으로 잘 치료가 됐습니다. 팔이나 목 접히는 부분에 그 진물도 줄줄 흘렀는데 이제 진물도 먹고 상처도 안 물고 이런 이제 사례죠. 3세부터 12세까지면 지금 9년 동안 고생을 하고 오랜 세월. 오랜 아이가 세월.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어떻게 그래서 치료가 됐을까요? 결과 한번 볼까요? 결과는 깨끗하게. 다행이네요. 이제 꾸준히 청패한약을 복용하고 땀을 열심히 빼니까 이제 진물도 사라지고 이제 신기한 것은 키가 커버렸어요. 키가 성장을 함께. 우리가 사실은 이제 아토피를 치료하다 보면 성장의 사례를 아주 많이 보게 됩니다. 건강해지다 보니까 또 그렇죠. 영양분도 잘 섭취하고. 그러니까 얘의 경우는 한 6cm지만 보통의 경우는 한 1년 정도 치료하면 10cm 큽니다. 성장기. 그게 또 신기한 관찰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피부가 안 좋고 아까 보니까 뭐 유치원도 가기 힘들고 이런 친구가 활동량도 적어지고 집안에만 있고 먹는 것도 또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면은 사실 성장에도 좀 방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함께 좀 개선이 되더라. 이제 생활 습관들도 좀 교정이 되더라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시청자분의 고민을 한번 만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이신지 저희가 문자로 한번 만나볼게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대 여성분이신데 지금 이제 손녀딸의 아토피로 지금 문자를 주셨어요. 자꾸 피부를 긁고 면역력도 약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아이들은 어떤 치료를 통해서 좀 아토피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지금 이제 60대 손녀분이시면 뭐 유치원이나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장님, 아이들은 어떤 치료를 좀 해볼까요? 어른이나 아이나 뭐 치료 원리는 동일합니다. 털구멍, 땅구멍을 함께 열어 피부 밑에 숨어 있는 이제 아토피의 쓰레기를 뿜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이제 뭐 어떤 치료들을 좀 몇 개월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좀 받으면 좋아지나요? 보통 저는 이제 보통 5 분류로 그냥 5반이라 합니다. 1반 그리고 제일 끝에가 5반, 2, 3, 4반. 우리가 치료 전에 알 수 있는 건 1반과 5반만 알 수 있어요. 2, 3, 4반은 이제 졸업하고 몇 반이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1반이 최우수반인데 최우수반은 6개월에 졸업하는 반입니다. 이 학생들은
주사 맞지 않았다, 연고 바르지 않았다, 아주 관리를 최상으로 해준 그랬습니다. 생활습관 잘 교정해서 내 몸의 쓰레기를 6개월 안에 빨리 빼줘서 좀 돌아오는 반. 그렇죠. 그게 우등생이라고 이제 표현하셨고. 최우수반이고 네. 이제 최악의 반이 아까 방송 작가 여자분 거기가 이제 42개월 이상. 이제 거기는 중독자반입니다. 중독자반은 이제 고혈압, 당뇨, 합병증까지 온 골다공증, 상태. 또 체중이 유난하게 불어 있다. 이런 것들이 북한의 김정은 이거 스테로이드 중독입니다. 예, 이와 같은 이제 변화들 이걸 이제 우리는 중독자반이라 하고 네. 그다음에 2, 3, 4반은 2반, 3반, 4반은 보통 1년, 2년, 3년 길어만 갑니다. 그것은 오로지 스테로이드가 몸속에 얼마나 숨었는가로서 이제 치료 기간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해봐야지 좀 알 수 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지금 60대 이제 어머니가 할머니께서 이제 우리 손녀딸 어떻게 좀 치료를 해볼까 하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아이니까 이제 발병한 기간이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원리는 동일하다고 하니까 방송 내용 살펴보시면서 좀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이제 다음 사례를 보려고 하니까 여기도 지금 아이의 아토피 사례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좀 지켜보시죠. 자, 어떤 아이의 사례였는지 한번 볼까요? 아이의 사례인데 50대 남성분의 아들의 아토피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장 넘겨볼까요, 원장님? 이 앞에 화면에 지금 나와 있는 예. 아, 여기는 쇼야마 교수 일본의 성형학회 학회장의 사례인데 여기는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보통 6개월에 졸업해야 할 그 아토피 환자가 4개월에 졸업해가지고 더 우등생이네요. 일본에 네. 그 알려지는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러면 몇 살 정도 됐을 시기였을까요? 얘는 꽤 컸습니다. 이 쇼야마 교수 아들은 대체로 한 중고등학교 고1쯤으로 기억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같은 대학의 의과대학 학장 아들도 이제 아토피로 치료를 해서 그 일본에 알려지는 그런 사례가 돼서 그도 제가 초청받아서 오사카에 가서 특강한 그 인연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그러셨군요. 이렇게 폐를 또 청소를 하면서 건강하게 하면서 이제 크게 차도가 보였던 경우를 또 살펴주셨고, 자, 다음 또 시청자분께서 또 상담을 신청을 해주셨는데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고민 한번 해결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70대 남성분이십니다. 피부가 빨갛게 됐다가 하얗게 비늘이 올라오고 가려워요. 이게 건선인지 아토피 피부염인지 구분할 방법이 있을까요? 했는데 피부가 빨갛게 됐다가 하얗게 비늘이 올라오는 게 어떤 경우일까요, 원장님? 모든 피부병은 이제 피부 밑에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얼마나 쌓이냐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모습은 다릅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자라는 그 화초들이 다양한 모습이듯이 이제 피부 밑에 어떤 쓰레기가 얼마나 쌓여졌느냐가 이제 건선도 되고 아토피도 되고 여드름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청자님께서는 70대 분이신데 건선일 확률과 아토피일 확률을 지금 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게 가까울지? 구별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치료는 동일하니까. 같은 현상이고 치료 그러나 방법도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구분을 하면 서양인에게 건선이 많고 동양인에게 아토피가 많은데 아토피 쪽은 이제 가려움증이 더욱 심하고 건선 쪽은 이 가려움증이 덜한데 대신 보기에는 훨씬 더 끔찍합니다. 건선이 더 끔찍하다. 건선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문자상에 한정된 정보만을 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좀 진단을 내려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원장님의 내용을 한번 상담을 좀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치료 사례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는데 이분이 이제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시달렸던 분의 사례네요. 지금 60대 중반의 남성분이신데 이분 어떤 분이셨는지 한번 볼까요? 이분도 아까 이제 여성의 그분 못지않게 남성 중에서는 제 기억에 가장 또렷이 남아있는 분인데 처음에 오셨을 때 얼굴이 이 물로 풍선을 우리가 바람으로 불죠. 근데 이분의 모습은 물로 부른 풍선이다. 그러니까 얼굴이 막 엄청나게 커져 있죠. 그리고 손발도 아마 1.5배 정도 저기 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몸에서 이 두 번째 새끼손가락인데 이게 진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푹 찌르면 터져서 물이 흘러내릴 것 같은 느낌. 근데 이분이 그때의 일상생활은 그 자기 차 트렁크에다가 그 조립식 사다리 하나 넣어놓고 나이롱줄을 늘 갖고 다녔어요. 1년 이상을. 네. 왜 가지고 다녔냐? 오늘은 꼭 실행하겠다. 무엇을 산에 가서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발로 찾겠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지금 심하셔서 고통을 받으셨다. 그랬던 그분인데 네. 한 달 반쯤 되니까 얼굴이 자기 모습을 찾았어요. 아유, 너무 얼굴이. 다행입니다. 여기서 흘러내린 것도 멎었고.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 뒤치료는 네.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이 다음 환자는 또 어린이 환자인데 또 10살의 또 환자입니다. 아유, 볼까요, 한번? 예, 보시듯이 왼쪽 사진에서 저렇게 험했던 그 긁어가지고 이제 상처가 난 모습이죠. 가려워서. 예, 그러나 이제 오른쪽 사진에서는 거의 아물어가는 모습이죠. 이제 그 뒤에 이제 모습은 이제 피부가 색깔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피부가 또 밖으로 보여지고 아이들은 또 뭐 긁지 말라고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긁다 보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은 한 4개월, 6개월 정도 지금 치료를 받은 건가요? 그렇죠. 이 아이는 6개월이니까 거의 일반 졸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리 긁지 말라고 이 장갑을 끼고 별짓을 다 해도 아침에 보면 다 풀어져 있습니다. 긁을 건 너무 가려워서. 예, 긁어야 결국 치료가 됩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또 사례와 함께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치료 사례는 환자들마다 이제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아토피 치료의 근본이 결국에는 건강한 폐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깨끗한 폐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또 지금 나와 있네요.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 왼쪽 폐는 예를 들어 뭐 담배를 피웠다든지 또는 뭐 탄광에서 석탄을 캤다든지 뭐 돌가루 공장에서 돌일을 했다든지 뭐 기타 등등 뭐 시멘트 가루, 석회가루 많은 것이 있죠. 예, 그런 것에 의해서 오염된 모습의 폐고 이제 이거는 말하자면 열심히 유산소 운동하고 호흡 수련하고 심호흡하고 또는 폐 청소 한약으로 깨끗이 청소를 했을 때 얻어지는 이제 밝은 모습의 폐죠. 네, 결국에는 이제 폐를 건강하게 해야지 우리의 이제 피부 질환들을 잘 좀 치료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또 시청자분의 또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어서 어떤 내용에 또 고민이 있으신지 만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어떤 고민이 있으시냐면 50대 여성분이십니다. 이분은 나이를 먹고서 아토피가 생겼습니다. 스테로이드도 복용을 해보고 식습관도 바꿔봤는데 여전히 가려움이 심합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토피가 없다가 생기셨는데 스테로이드 복용 드시는 약을 드셨고 식습관도 바꿔봤는데 계속 이제 가렵다고. 지금 어떤 치료 받으셔야 될까요? 똑같죠. 이제 몸 안에 숨어 들어온 스테로이드를 샅샅이 찾아내어 이제 말끔히 제거한다. 이것이 이제 핵심의 원리죠. 그러니까 털구멍, 땅구멍을 활짝 열고 기다려야 합니다. 스테로이드가 빠져나가는 동안을 인내로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좀 뭐 생활 속에서 만약에 관리를 해본다라고 하면 왜냐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식습관도 바꿔보셨다고 했으니까 그 식습관 바꿔보는 것 말고는 생활 습관에서 교정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을 조금 말씀해 주실 건가요? 이제 낙천적으로 밝게 사는 거. 네, 스트레스를 좀 내리고. 스트레스 지수를 낮춰라. 사실은 음식은 저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음식은 가리지 말고 골고루 먹는 게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좋고 물론 인스턴트는 좀 자제하는 게 좋죠. 네. 그리고 이제 운동 많이 하고 네. 이제 밝은 생각 많이 하고.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가려야 하는 것들 그리고 스트레스 낮추는 법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또 우리 아이들에게 또 식사를 좀 준비해 주시는 어머님들을 위해서 혹시 좀 아토피가 있거나 좀 가려워하는 친구들이 어떤 식사를 조금 먹으면 어떤 뭐 채소라던가 과일이라던가 이런 거 먹으면 좀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아무래도 굳이 가려본다면 뿌리 채소가 좋죠. 뿌리 채소요? 예.
무, 배추. 예. 무는 좀 더 좋을 겁니다. 네. 예, 예. 이게 이제 폐를 강화해주는 식사법일까요? 폐 기관지를 강화해주는 이제 좋은 식품이다. 그러면은 치료를 받기 전에 만약에 집에서 이제 음식으로 식습관을 좀 교정해 본다라고 하면 폐를 강화해주는 무나 배추 등의 뿌리채소를 먹는 것이 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사례와 함께 이렇게 좀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는 점 유의를 해주시고 또 어떤 치료 방법이든지 또 이제 개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너무 덥습니다. 뭐 올해는 그 폭염이 빠르게 시작되기도 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덥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히말라야의 그 빙하가 녹고 있다는 얘기까지 좀 있는데 다음 주면은 또 장마까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피부 질환을 앓고 있고 또 아토피를 갖고 있는 분들 더 괴로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서효석 원장님과 함께 이 재발을 막고 또 아토피의 근본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이런 피부 질환 치료법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다면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적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지금 활짝 열려 있고요. 이 전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방송 중에만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송이 끝난 뒤에는 조금 아쉽지만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함께 방송을 보실 때 저희가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좀 나눠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제 원장님께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그 아토피를 치료해 보신 환자들 중에서 가장 좀 이렇게 고연령의 환자분, 가장 좀 나이가 많으셨던 분이 혹시 몇 세 정도셨을까요? 70 넘은 분들도 간간히 치료합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진짜 오랫동안 그냥 앓고 참고 사시다가 오셔서 치료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치료도 아토피 같은 경우도 조금 빠르게 치료를 하는 게 더 빨리 호전이 되겠죠? 당연히 치료는 빠를수록 좋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70대 뭐 이렇게 뭐 노인분들이라고 하긴 요즘에 좀 너무 젊네요. 100세 시대니까. 어쨌든 연령이 있으신 분들도 치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이런 치료 방법이 그럼 연령이 있으신 분들 가운데 만성 질환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당뇨병이라던가 뭐 이런 좀 관리를 해야 하는 질환들. 그래서 먹는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함께 좀 이렇게 치료를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청폐 효과는 폐를 깨끗이 청소한 그 결과의 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혈관에는 탄력을 되찾고 그리고 당뇨병 환자에게는 합병증을 막아줍니다. 3대 합병증, 돌연사나 중풍이나 발가락이 썩는다. 이런 3대 합병증을 막아주는 것이 뜻밖에도 청폐의 효과이다. 폐를 청소했을 뿐인데 뜻밖에도 이제 합병증을 막아낸다. 숫자는 그냥 오르락내리락 해요. 혈당 수치는. 그러나 혈압 쪽은 다릅니다. 혈압 쪽은 이제 청폐 효과가 고혈압은 내려와 정상이 되고 저혈압은 올라와 정상이 된다는 이제 놀라운 이 지표가 있는데 이쪽은 이제 혈당 수치는 변화가 없어요. 그냥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그러나 합병증은 없다. 뇌출혈 없다, 뇌경색 없다. 그다음에 발가락 썩지 않는다. 네, 결국에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치료를 해보신 결과 다른 부분의 건강도 함께 조금 지켜주더라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런 부분은 이제 환자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들어보시기를 바라겠고 또 시청자분께서 또 궁금한 내용을 지금 보내주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0대 여성분이신데 30대 초반부터 아토피를 앓아오셨대요. 그럼 50년 동안 지금 아토피를 앓고 계시는데 아토피 약을 장기 복용하면 골다공증이 올 수 있다고 해서 약은 안 먹고 있는데 너무 가려워서 힘드시다고 지금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냐라고 지금 질문을 주셨어요. 50년을 아토피를 앓고 계시는데 평생 가는 병이니까 50년 긴 거 아니죠. 그리고 이제 나이 들면 다 효자손을 찾잖아요. 어차피 나이 들면 다 아토피를 앓는다로 보셔야 돼요. 자기 손이 안 닿으니까 효자손으로 긁어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똑같아요. 원리는 이제 그분의 폐를 깨끗이 청소해주면
피부 호흡이 향상되면서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토피 약을 쓴 게 아니라 스테로이드를 쓴 거예요. 50년이 지나셨지만 그래도 희망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지금 피부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하루빨리 좀 이렇게 나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으셔서 좀 치료 계획을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서효석 원장님을 모시고 국민 피부병이라고 불리는 아토피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 좀 설명을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또 건강매거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당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려볼까요? 예, 아토피는 불치의 병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평생 살아오면서 내 폐 속에 쌓인 쓰레기를 청소했을 뿐인데 놀랍게 피부 호흡이 좋아지고 그 결과는 털구멍이 열리는 이런 보이지 않는 변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때 환자 본인은 이제 땀을 열심히 흘려서 털구멍, 땅구멍이 열려있는 상태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기하게도 떠오릅니다. 이 몸 안에 숨어있는 스테로이드 전부 떠올라서 스테로이드를 제거하고 나면 피부는 새롭게 탄생합니다. 네, 치료 전에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 어떤 거 있을까요? 술 먹으면 안 되죠. 술 마시면 안 된다. 예. 이거 하나만 주의를 해볼까요? 첫째는 스테로이드를 더 이상 써서 안 되죠. 알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의사항 또 이제 새겨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좀 살펴드렸는데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세워가는 게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효석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여러분의 건강장수 파트너 건강매거진 이제 인사를 드릴 텐데 실시간 시청자 상담 생방송 중에만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 놓치신 내용 유튜브에 건강엔 한경이라고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